제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경험과 성취를 떠올리며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보다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가입니다. 혹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상대가 어색한 웃음을 짓거나 그 이야기 또 하세요? 라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50대 이상이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자랑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세대 간 공감을 얻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는 본인 찬란했던 과거 자랑입니다. 이종수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중 집에서 잠을 자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았고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는 영업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 관리에 능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믿고 계약을 맡겼고 후배들은 그의 실력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승진도 빠르게 했고 40대 중반에는 지점장까지 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이 살아온 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만 분위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후배들은 4050대의 중년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트렌드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영업을 한다. SNS 마케팅을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후배들의 대화 속에서 영업의 신이었던 자신은 전혀 낄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영업할 때는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 사람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다. 후배들은 순간 말을 멈추고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맞장구를 쳤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대화의 흐름이 어색해졌고 술자리는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 했을 뿐인데 후배들은 그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모임에서 또다시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후배들은 온라인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후배가 이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지만 사실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건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관리하셨어요? 이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고객 하나하나한테 손편지를 썼고 중요한 계약이 끝난 후에는 꼭 손수 인사를 하러 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믿고 다시 찾아주더라고. 후배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손편지라니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만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더 감동을 줄 수도 있겠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후배들은 오히려 이 씨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니 후배들도 편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랑이 아니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잘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최고였다는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후배들과의 자리에서 불편한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이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그의 경험을 배우려 합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은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는 자식 자랑과 손주 자랑입니다. 박찬수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했고 이제는 해외 주재원으로까지 발령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고학력에다 능력 있는 직장인이며 손주까지 똑똑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끔 친구들과 모여 술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우리 애가 말이야.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요즘 애들 취업하기 힘들다는데 우리 아들은 잘 풀렸어. 대기업 들어가더니 해외 주재원까지 나갔다니까. 친구들은 처음에는 오, 대단하네. 라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기분이 좋아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또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영어로 문장을 척척 말한다니까.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똑똑해. 박 씨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점점 친구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치던 친구들도 점점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듯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부럽다. 우리 애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손주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 말 들으니까 괜히 걱정된다. 그제야 박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또다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먼저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정말 어렵지? 너희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 그러자 친구들이 한 명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말이 늦어서 걱정이야. 요즘 언어 치료도 고민하고 있어.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 계속 탈락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박 씨는 가만히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꺼냈습니다. 맞아. 요즘은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취업도 어렵지. 우리 아들도 처음부터 쉽게 된 건 아니었어. 취업 준비할 때 몇 번이나 낙방했었어. 그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 손주도 마찬가지야. 영어는 잘하지만 다른 건 서툴러서 며느리가 걱정이 많아.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들 고민이 있구나. 맞아.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들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박 씨도 더 이상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랑이 아니라 공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손주는 영어를 벌써 한다니까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요즘 교육이 참 어렵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자 친구들도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을 줄이고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되니 모임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진짜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 씨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돈과 재산 자랑입니다. 김정호 씨는 올해 66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은퇴할 때쯤에는 서울의 작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아껴 쓰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부동산 투자도 운이 따라주어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점점 자랑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건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어느 날 김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화 도중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은퇴하고 나니까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담이 돼. 김 씨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부동산을 해두라고 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도 건물 임대 수익이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지. 이런 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멋쩍게 웃었고 다른 친구는 말없이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 솔직히 요즘 애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건물은 꿈도 못 꾸지.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친구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같은 친구들과 또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자랑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아. 요즘 생활비 부담이 크지. 너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 그러자 친구들은 각자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어. 요즘 은퇴자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김 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대신 경제적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돈 걱정 많이 했어. 그래서 건물 사기 전에 이런저런 실패도 많이 겪었지. 예전에 잘못 투자해서 손해도 크게 봤거든. 너희도 혹시 노후 대비하면서 고민되는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관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진짜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김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60대가 되면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 경험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세월이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랑을 듣고
박수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느덧 사회에서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공감은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자랑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즘은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라고 묻는다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고민한다면 더욱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은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자랑보다 따뜻한 대화로 후배 세대와 친구들에게 오래 기억될 멋진 어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